진짜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제가 심지어 외대에 특강을 하러 갑니다. 제 모교에 학생들한테 저의 경험을 이야기해주고 그런 제 경력과 경험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강의를 하러 가는데 진짜 뻥아치고 5년 만에 꺼내 입은 정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먼지가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지금 재채기가 막 나는데 중요한 건 제가 살이 쪄가지고 이 바지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단추를 못 채웠어요. 못 채우고 그냥 이렇게 가리고 가야 되는데 학생들 앞에서 막 바지가 흘러내리진 않겠지? 화장을 좀 하고 오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 화장하든 안 하든 학생들은 어차피 나 오늘 보고 말 건데 일단은 콧물이 너무 많이 나오는 관계로 카메라를 끄겠습니다. 중요한 어떤 리추얼이었는데 갑자기 또 어떤 분이 막 소풍 도시락에 추억이 떠올라요 이렇게 하시는데 도시락에 세팅했어요. 그래서 막 진짜 정말 극한 직업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저런 우측 상담이죠. 세 번째 특강이고요. 오늘 그 세 번째 연사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세 번째 연사분은 여기 마찬가지로 한국외대 토문역대학원 석사를 졸업하시고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그곳에서 랭귀지 스페셜리스트로 근무를 하시다가 5년 근무하시다가 최근에 그만두시고 지금은 다양한 다른 활동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영어를 잘하면 할 수 있는 취업과 진로를 주제로 얘기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의를 2개나 듣고 오셨다고 들었는데 피곤하시죠? 괜찮아요. 이번 강의는 좀 재밌게 연예인 얘기도 많이 할 거니까요. 좀 잠 좀 깨시고 열심히 들어주세요. 네, 소개해 주셨다시피 저는 권 교수님의 후배이자 제자로 랭귀지 스페셜리스트로 5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그냥 쉽게 통번역사로 일을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얼마 전에 퇴사를 해서 현재는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어를 잘하는 저희가 이런 방송업계,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 당시에 전담으로 통역을 하고 계시던 선생님이 계셨어요. 한국외대에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팬이어서 그분이 강의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부러 그분의 강의를 신청을 했어요. 강의를 들으면서 저 좋아합니다. 저는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세계적인 무대에서 통역을 하는 게 저의 꿈입니다. 이러면서 굉장히 어필을 많이 했어요. 선생님 저희 그냥 아예 전담으로 입사하시는 거 어때요? 라는 제안을 받으신 거예요. 그 선생님이. 그런 직원으로 입사를 아예 하게 되셨고 그 다음에 저한테 연락을 하신 거예요. 혹시 나 이렇게 좋은 기회가 생겨서 입사를 했는데 선생님도 들어오시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낙하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낙하산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사실 제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노력해서 따낸 자리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실 어르신들이 다 그러잖아요. 사회는 무조건 인맥이고 사회는 무조건 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정말 그 틀린 말을 하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사람 잘 만나야 되고 교수님들한테 잘 보여서 나쁠 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이거를 제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게 있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마음껏 티내세요. 마음껏 티내고 저 이거 하고 싶어요. 저 나중에 커서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걸 주위에 그냥 귀에 피딱지가 날 때까지 그냥 말을 하고 다니세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항상 제 소개를 할 때 저는 나중에 엔터테인먼트, 방송 쪽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통번역대학원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 얘기해서 동기들이 진짜 귀에 피딱지가 날 때까지 들었더니 나중에는 방송 쪽에서 뭐 통역사 구한다던데? 그러면은 원영이한테 연락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제가 처음으로 생각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주위에 그렇게 뭔가 어필을 많이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런 거를 막 어필을 하고 다니세요. 그리고 뭐 아이돌 좋아한다, 배우 좋아한다 이런 거 그냥 SNS 그냥 막 올리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그냥 평소에 관심 없이 지켜보던 분들도 이분 뭐 이 아이돌 좋아하시는데 한번 연락해볼까?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필을 많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K-팝보다 해외를 나가면요 정말 K-드라마
K-드라마가 훨씬 인기가 많아요. K-팝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좀 갈려요. 뭐 얼굴이 너무 인공적이네 어쩌네 이러면서 싫어하는 서양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K-드라마는 다들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K-드라마는 그냥 넷플릭스 틀면은 그냥 있는 한국 드라마 보는 것도 이제 일상이 됐어요. 그래서 그럼 K-드라마가 해외에서 먹히려면은 당연히 자막이 있어야겠죠. 더빙도 있어야 될 거고. 저도 지금 퇴사를 하고 있는 일이 제가 영상 번역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어요. 집에서 자막 타는 일을. 보통 이런 거는 여러분들 같은 대학생분들이 되게 많이 하시고요. 아니면은 직장을 다니시는데 투잡으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저 영상 번역하고 싶어요, K-드라마 번역하고 싶어요 하면은 지금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아무런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I'm Lauren, a program manager here at YouTube and the producer of Creator Insider. We're not 이분 영어로 얘기하고 계시죠? 근데 여기 설정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디오 트랙이 있어요. 스페인어 한번 선택해볼게요. No vendremos a verlos los martes porque queremos compartir algunos anuncios interesantes de nuestro evento 포르투갈어 해볼게요. nas próximas semanas, mas gostaríamos de destacar um anúncio no qual nosso público manifestou interesse. Para 누가 목소리 녹음한 거 아니고요. 누가 번역해준 거 아니고요. 이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 거를 유튜브에서 자동으로 번역을 해줘서 이 사람 목소리를 학습해서 자동으로 더빙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 유튜브가 얼마 전에 무료로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내가 유튜브에 지금 제가 강연하고 있는 거를 올렸다? 그러면 제 목소리를 학습해서 제 목소리로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이렇게 더빙이 자동으로 됩니다. 정말 슬픈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통번역사분들한테는 특히 저같이 영상 번역을 업으로 하는 사람한테는 진짜 정말 이거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어요. 사실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올 거라고는 정말 생각하지 못했고요. 이 정도면은 사람이 개입하지 않았는데 이 정도면은 저는 정말로 완벽한 순위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상 번역을 해서 돈을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세대는 여러분이 마지막입니다. 정말 아무런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마지막이고 나 졸업해서 영상 번역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그때 되면 이미 일자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고 싶으시면 지금 빨리 시작하세요. 정말 제가 드릴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해외에서 살다 왔거든요. 중학교를 한국으로 전학을 왔을 때 그때 전교에서 영어를 할 줄 아는 학생이 저밖에 없었어요. 너는 뜻기가 뭐니? 이러면 전 영어를 잘합니다. 와 대단하구나.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특기 적는 난에 영어 이렇게 적고 그런데 여러분들 특기에 영어라고 적으실 수 있으세요? 요즘에는 영어가 너무나도 잘하는 게 당연하게 된 시대이고요. 근데 이러다가 옆 부서를 보잖아요. 옆 부서는 자기들끼리 일본어로 대화하고 있어요. 또 옆 부서를 보면 자기들끼리 스페인어로 대화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영어를 못할까요? 영어는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하고 그 외에도 다른 언어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내가 이 회사에서 기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페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필수적으로 영어는 당연히 잘해야 되고요. 그 이외에 전문성을 키우시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언어를 또 하셔서 3개국어, 4개국어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저 유튜브 합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구독자 수가 이제 어제 캡처했을 때는 649명이었는데 오늘은 3명이 줄었어요. 하게 된 계기를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퇴사를 4월 달에 했어요. 4월 달에 했는데 퇴사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2월에 제가 설 연휴 때 잠깐 스페인으로 여행을 갔어요. 그때 당시에 별 생각 없이 설 연휴에 따뜻한 나라인 스페인으로 가서 여행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행 갔는데 스페인 가기 몇 개월 전부터 제가 듀오링고 아세요? 네, 듀오링고로 스페인어를 엄청나게 열심히 해서 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가서 스페인어를 하니까 거기 사람들이 알아듣고 생존 스페인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게 이렇게까지 재밌는 일이었구나. 저는 영어가 업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는 영어가 좋아서 영문학과도 갔고 영어가 좋아서 통번역사가 됐는데 한동안 언어가 나에게 주는 즐거움을 잊고 살았구나를 좀 느꼈어요. 그래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게 이렇게 재밌고 신나는 일이구나를 느껴서 한국에 와서 알고 보니 어른들도 어학연수 갈 수 있더라고요. 저 몰랐는데 학생들만 갈 수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돈만 있으면 누구든지 어학연수를 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페인 어학연수를 다짐을 하고 과감하게 퇴사를 한 다음에 바로 스페인으로 떠났습니다.
정말 20대 때 안 해본 거 후회하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연애 안 해본 거가 제일 후회되고요. 연애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럽 배낭여행 한 달 다녀오는 거 그거 못 해본 게 진짜 너무너무 후회가 돼요. 사실은 직장인 되면 절대 할 수 없거든요. 한 달 동안 누가 휴가를 낼 수 있어요, 한국인이. 정말 학생일 때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달 배낭여행. 그리고 그 약간 그 낭만 있잖아요. 가난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낭만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전에 미국 동부 여행을 혼자서 이렇게 배낭여행 갔었었는데 그 당시에 다 호스텔에서 잤어요. 호스텔 막 12인실 막 이런 호스텔에서 자고 막 12명이 같이 쓰는 화장실 쓰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딱히 불편함을 못 느꼈어요. 못 느꼈는데 그 이번에 런던 여행을 가면서 런던이 지금 파운드가 너무 비싸서 숙소 값도 너무 비싸요. 그래서 호스텔에서 자볼까 하고 이제 호스텔을 이렇게 사진을 보는데 이 침대 시트는 마지막으로 빤 게 언제일까? 이 침대 시트에는 과연 누가 누웠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도저히 못 자겠는 거예요. 거기서 독방이나 약간 비싸고 좀 좋은 숙소 이런 데를 거기서 지냈는데 나이 들면 좀 더 깔끔해지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젊었을 때만 할 수 있는 그런 게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일 때는 그런 낭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여러분들 나이였을 때는 유럽 일주 가셨을 때 막 기차역에서 주무시고 막 기차역에서 샤워하시고 막 이러면서 유럽 일주 하셨대요. 그러니까 낭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아닌가? 그러니까 젊었을 때만 할 수 있는 게 진짜 있는 것 같아요. 학생 때 안 해본 거 워홀 안 다녀온 거 후회하고 있고요. 어학연수 안 다녀온 거 후회하고 있고요. 제가 학생 때 너무 이제 알바만 하고 공부만 해서 그런지 약간 늦바람이 들었나 봐요. 뒤늦게 조금 늦바람이 들어가지고 이제 퇴사하고 어학연수를 다녀왔는데 사실 퇴사를 할 때는 사실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정말 두려웠어요. 요즘에는 뭐 2년 다녀도 오래 다닌다. 요즘 MZ 세대들은 퇴사를 쉽게 한다 하는데 사실 퇴사를 하는 그분들도 굉장히 어렵게 내린 결정이었을 거예요. 지금 당장 수익이 끊긴다. 그러니까 당장 내 통장에 꽂히던 돈이 더 이상 안 들어온다. 이 두려움이 정말로 엄청 커요. 그래서 정말로 두려웠는데 내가 이 나이 먹고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게 과연 옳을까? 너무 늦은 건 아닐까라고 고민도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근데 사실 생각한 게 가장 젊을 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차피 더 고민해봤자 더 늙기만 할 텐데 체력만 안 좋아질 텐데 좀 진부함을 갖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젊을 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고민도 많이 되고 주위 시선들도 정말 많이 두려웠었는데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나갔다 왔고요. 돈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하나도 후회하지 않고 너무너무 잘한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좀 마지막에 통장 잔고 보고 그냥 세상 말걸 그랬나 이 생각도 살짝 들었어요. 1초 정도. 근데 너무너무 저는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경험은 정말 돈 주고 산 경험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저는 돈을 더 쓰라고 했으면 더 썼을 정도로 굉장히 값진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아직 젊으시잖아요. 아직 어리시고 학생일 때만 할 수 있는 게 있다 보니까 정말 뭐 여행 많이 다녀오시고 해외 많이 다녀오시고 그리고 난 지금 뭐 여행 관심 없어. 난 한국이 제일 좋아. 사실 막상 가보면 되게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해보지 않고서는 절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사회의 시선이나 눈치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청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효과적인 공부법이 무엇이냐? 정말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 나라 가서 사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고요. 저 스페인 처음 갔을 때 올라 그라시아스밖에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스페인 사람이랑 정말 천천히 일상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됐어요. 6개월 만에. 그래서 사실 그 나라에 가서 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럴 상황이 모든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니까 사실 저는 해외에서 오래 살던 케이스는 아니거든요. 통역사 중에서. 근데 제가 조금 그래도 영어 실력이 좋죠? 저는? 좋은 이유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미드를 24시간 틀어놓고 살았었어요.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공부할 때도 미드 틀어놓고 공부하고 영화 틀어놓고 공부하고 영화 대사 막 줄줄줄 외우고 그러면서 약간 자연스럽게 좀 관심사가 그쪽으로 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영화 하나를 계속 반복적으로 봐요. 이 영화 그러니까 이거 공부하려고 본 게 아니라 이 영화 되게 재밌다. 다음날에 또 보고 그 다음날에 또 보고
한 10번 이상을 봐요. 그러면 그 영어 대사가 당연히 외워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영어를 좀 잘하게 된 게 아닐까. 의도적인 건 아니었는데 처음엔 당연히 못 알아들었어요. 네, 물론 당연히 어학원에서 선생님이 천천히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저희 레벨에 맞게. 그런 건 다 들리는데 이제 막상 실전에 가서 뭐 웨이터랑 대화할 때 이러면 진짜 하나도 안 들렸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 한 4개월 정도 지나니까 다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근데 그게 제가 단어를 다 알아들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들리는 단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맥락을 파악을 하고 바디랭귀지를 파악을 하면은 이해가 다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 직업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통역사 같은 경우 눈치가 되게 빨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었어도 뭔가 맥락과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유추해서 통역을 해야 되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좀 제가 좀 빨리 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드는데